어느 날 제가 아는 지인이 기막힌 이야기를 들려주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한 교사가 가장 바쁜 3월과 4월에 슬쩍 병가를 쓰고 방학이 되면 마치 겨울잠에서 깨어난 곰처럼 복직해서 월급을 챙긴다는 겁니다. 휴직을 위해 발급된 진단서의 내용으로는 두 발로 걷지도 못하는 사람이어야 하지만 겉보기에는 멀쩡했다고 합니다. 이쯤 되면 진짜 마술사 아닌가요? 업무량이 많은 시기를 피하고 한가한 시기에 출근해서 급여만 챙기려는 세금 도둑이 따로 없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일부 공무원들도 선거 시기에 맞춰 휴직을 한다는 소문이 들리더군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당한 휴직을 남용하거나 부당한 행동을 하는 직원들에 대한 징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다른 직원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고 조직 내 규율을 확립해야 합니다. 이제 장난 그만하고 일 좀 하자 라는 메시지를 확실히 전달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직원일수록 본인이 징계를 받지 않기 위해 더 철저히 준비하고 자료를 모아놓으며 징계를 피할 정도까지만 부당한 일의 수위를 조절합니다. 마치 내가 누굴 상대하고 있는지 알아? 라고 묻는 것처럼요. 게다가 노조에 가입해 노조의 힘을 이용해 자신의 인권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부당한 행동을 계속하면서도 징계를 받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흔히들 독재가 필요하다. 고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이런 직원들의 행동은 건전한 조직 문화를 완전히 망가뜨립니다. 이 때문에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의 인권을 포기하고 독재를 옹호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기도 하죠. 한 개인이 사회에 얼마나 큰 악영향을 끼치는지 스스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런 직원들 때문에 대부분의 선량하고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마저도 도매금으로 싸잡혀 욕을 먹는 일이 생깁니다. 이건 정말 억울한 상황 아닙니까? 훌륭한 조직은 착한 조직이 아닙니다. 여러 사람이 모두 부당하다고 느낀다면 과감하게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조직이 장기적으로 볼 때 훨씬 훌륭한 조직입니다. 착한 사람이 반드시 좋은 사람은 아니다라는 말처럼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공무원 조직은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공무원들도 해고를 활성화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새로운 고용으로 채운다면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직원에게는 중요한 시기에 자리를 비우면 남은 대다수의 동료들이 어떤 피해를 받는지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첫째, 동료들의 업무 부담이 가중됩니다. 바쁜 시기에 한 사람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다른 직원들이 추가로 일을 해야 하죠. 이는 동료들에게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주고 업무 효율성을 저하시킵니다. 둘째, 진정으로 휴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부당한 휴직이 빈번해지면 실제로 건강 문제로 인해 휴식을 필요로 하는 직원들이 눈치를 보며 휴직을 망설이게 됩니다. 아프긴 한데 저 교사처럼 보일까봐 걱정이네? 이렇게 되면 장기적으로 직원들의 건강을 해치고 조직의 전체적인 생산성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셋째, 조직 내에서 공정성과 신뢰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부당한 행동이 반복되면 직원들 사이에 불신이 생기고 조직 문화가 악화됩니다. 마치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는 슬로건이 붙은 듯이요. 이는 직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장기적으로 조직의 성과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제발 좀 잘하세요 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